세나는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힘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은 그녀에게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준의 얼굴과 태희의 얼굴이 교차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들의 배신에 상처받았고 그들의 거짓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랐다. 그녀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괴종시계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만의 작은 소원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 30분 세나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밖은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얇은 코트만을 걸친 채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빗속을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이 비처럼 차갑고 쓸쓸했다. 그녀는 그저 이 비를 맞으며 그녀의 슬픔을 씻어내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만의 작은 슬픔이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녀만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때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파트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바로 새끼 고양이 한 마리였다. 고양이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작은 다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세나는 고양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들어올렸다. 고양이는 그녀의 품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품속에서 희미하게 울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따뜻한 품속에서 안정을 찾았다. 고양이는 그녀의 따뜻한 품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고양이는 그녀의 따뜻한 품속에서 잠이 들었다. 세나는 자신의 얇은 코트로 고양이를 감싸고 주머니에서 작은 캔참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저녁 식사였다. 그녀는 캔참치를 열어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캔참치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세나는 그런 고양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저 고양이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그녀는 고양이에게 따뜻한 물을 주고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다. 그녀는 고양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었는지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따뜻한 품속에서 잠이 들었다. 세나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빗속을 다시 걸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고양이가 있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말했다. 야옹아,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며 그녀의 슬픔을 조금씩 잊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고양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만의 작은 희망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세나는 고양이에게 새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새벽은 그녀의 삶에 찾아온 첫 번째 빛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새벽이를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웠다. 새벽이는 그녀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잠들어 있었다. 세나는 새벽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새벽이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스케치북 안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건축가로서의 꿈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때 묻은 스케치북 속에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그려져 있었다. 웅장한 건물, 아기자기한 집, 그리고 그녀가 가장 아끼는 작품인 낡은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한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이었다. 낡은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러나 민주는 그녀의 꿈을 비웃었다. 세나야, 그런 비현실적인 꿈은 버려. 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너의 꿈은 그냥 꿈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 민준의 말에 세나는 상처받았고 그녀의 꿈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버렸다. 그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스케치북을 펼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한 디자인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꿈이 피어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비웃음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스케치북 옆에는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세나는 그 사진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민준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잊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만의 작은 소원이 있었다. 그녀는 그저 그녀만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저 행복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만의 작은 희망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섬세해졌다. 그녀는 낡은 교회의 삐걱거리는 문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오르간 소리까지도 그림 속에 담으려 애썼다. 그녀에게 그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던 장소이자 건축가라는 꿈을 처음 품게 된 곳이었다. 그러나 도시의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그 교회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그 교회를 영원히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었다. 새벽 2시 그림을 완성한 세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완성된 그림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빛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이제 그녀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덮고 낡은 스케치북을 다시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그녀는 이 그림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민준의 비웃음이 그녀의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이 그녀를 비웃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이 그녀의 꿈을 비웃을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새벽이가 있었고 그녀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그녀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그녀의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주일이 흘렀다. 이세나는 여전히 민준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의 SNS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변명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가 돌아와 세나야 오해했어. 난 너만 사랑해. 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잊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회사에서 받은 프로젝트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그의 메시지에는 세나야, 우리 5주년 기념일. 잊지 않았지? 저녁 7시 힐튼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보자.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메시지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직 남아있는 미련 때문에 그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만나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저녁 6시 30분 세나는 낡은 원피스를 입고 민준이 선물했던 손목시계를 차고 힐튼 호텔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그를 만나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힐튼 호텔 스카이라운지.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이 호텔에 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은 이곳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세나는 한숨을 쉬며 민준이 예약했다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민준이 아닌 그녀의 직장 상사인 김태희 팀장과 민준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세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칼에 찔린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민준은 세나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세나야, 여기 앉아.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세나는 민준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들의 배신에 상처받았고 그들의 거짓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민주는 세나의 앞에서 태연하게 태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세나야, 미안해. 솔직히 말할게.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너무 지루해. 너의 꿈은 비현실적이고 너의 삶은 너무 단조로워. 나는 태희처럼 화려하고 성공하고 내게 영감을 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 민준의 말에 세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말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꾹 눌러 참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랐다. 태희는 민준의 말에 동조하며 세나를 비웃었다. 세나 씨, 우리 민준이 너무 솔직했죠. 하지만 그게 사실인걸요. 세나 씨는 민준이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에요. 세나 씨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사는 게 어울려요. 태희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나는 태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비웃음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꾹 눌러 참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랐다. 민주는 세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세나야, 이게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너와 나 이제 끝이야. 이 상자 열어봐.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세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5년 전 민준에게 선물했던 손목시계였다. 민준은 그녀에게 말했다. 세나야, 이 시계 이제 너에게 돌려줄게.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민준의 말에 세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어떤 변명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세나는 낡은 손목시계를 손에 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녀는 민준과 태희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힐튼 호텔 스카이라운지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랐다. 그녀는 힐튼 호텔 스카이라운지를 빠져나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배신에 상처받았고 그들의 거짓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세나는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의 비웃음과 태희의 조롱이 귓게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슬픔을 혼자 이겨내야 했다. 그녀는 빗속을 걷다
한적한 골목길에 있는 낡은 배에 들어섰다. 바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카운터에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바텐더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독한 술을 주문했다. 그녀는 술을 들이켰다. 술은 그녀의 목구멍을 타고 흐르며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슬픔과 분노를 씻어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을 쏟아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를 쏟아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을 쏟아냈다. 술에 취한 세나는 텅 빈 바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혼자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세나의 모습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세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가씨, 그렇게 술만 마시면 더 힘들어져. 술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세나는 남자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남자는 세나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당신, 내게 당신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나는 남자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슬픔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분노를 털어놓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고통을 털어놓고 싶었다. 세나는 남자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오늘 5년 사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그는 저를 비웃었고 저의 꿈을 비웃었어요. 그는 저를 버렸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세나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품속에서 세나는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남자는 세나를 품에 안고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품속에서 세나는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남자는 세나를 품에 안고 말했다. 아가씨, 이제 울지 마. 당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당신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해.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나는 남자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남자는 세나를 품에 안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가씨, 당신 내게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어, 당신. 내게 당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나는 남자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어떤 제안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믿어볼게요. 제가 아저씨에게 저의 모든 것을 맡겨볼게요. 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남자는 세나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는 세나의 얼굴을 들어 올리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의 키스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나는 남자의 키스에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빛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이제 그녀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쳇바퀴처럼 반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세나는 이현우와 함께 밤을 보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민준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보호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았고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나는 눈을 떴다. 그녀는 이현우의 따뜻한 품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 잤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이현우는 세나에게 말했다. 세나야,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를 다시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내가 당신을 기다릴게. 이현우의 말에 세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세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현우는 세나의 말에 미소 지었다. 아니, 세나야, 나는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랄 뿐이야.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강한 사람이야. 이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나는 이현우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다. 그녀의 키스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세나의 키스에 눈을 감았다. 그는 세나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품속에서 세나는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세나는 이현우와 헤어진 후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민준과 태희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음모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했다. 회사에 도착한 세나는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들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때 태희가 세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세나 씨, 제가 서류를 하나 떨어뜨렸는데 좀 주워주시겠어요? 태희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세나의 발밑에 서류를 뿌리며 그녀를 비웃었다. 세나는 태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비웃음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꾹 눌러 참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랐다. 그때 민준이 세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세나야, 너 이 여자와 밤을 보냈지. 너 나에게 복수하려고 이 여자에게 몸을 팔았지.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세나는 민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사생활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세나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씨, 그건 민준 씨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민준 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민준은 세나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세나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세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이제 저에게 손대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민준 씨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세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세나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강한 사람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질투와 분노가 더욱 커져갔다. 그는 그녀를 짓밟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짓밟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다. 태희는 민준의 행동에 당황했다. 그녀는 민준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태희 씨, 이제 상관하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태희는 민준의 행동에 실망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까지 유치하고 찌질한 사람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향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향한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은 세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세나야, 너 이 여자와 밤을 보낸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회사에서 해고시켜 줄게. 그리고 너를 이 도시에서 추방시켜 줄게. 민준의 목소리는 잔인했지만 그 속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세나는 민준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말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꾹 눌러 참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랐다. 민준과 태희는 세나를 짓밟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고 그 책임을 세나에게 전가하기로 했다. 그들은 세나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 그녀의 모든 작업 파일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들은 세나의 삶을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다. 그들은 세나의 존재가 자신들의 야망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세나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세나를 없애버려야 자신들의 야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마의 속삭임이 가득했다. 그날 오후 세나는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프로젝트 파일을 수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과 태희가 앉아 그녀를 비웃으며 속삭였다. 세나 씨, 이제 끝이야. 당신 이제 회사에서 해고야. 그리고 당신은 우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죄로 감옥에 가야 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잔인했지만 그 속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세나는 민준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말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는 바로 이현우였다. 그는 민준과 태희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지훈 씨, 김태희 씨, 저는 이세나 씨의 변호사입니다. 이제부터 이세나 씨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 마세요. 만약 이세나 씨에게 어떤 해코지라도 한다면 당신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향한 보호가 담겨 있었다. 민준과 태희는 이현우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현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그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될 뿐이었다. 이현우는 세나에게 말했다. 세나야,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변호사가 되어줄게. 이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나는 이현우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민준과 태희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쳇바퀴처럼 반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다. 이세나는 이현우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보호 아래서 불안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민준과 태희는 이현우의 등장에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그들의 질투와 분노는 오히려 더욱 거세져 갔다. 그들은 이세나가 이현우라는 든든한 배경을 얻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어떻게든 그녀를 짓밟으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지훈과 태희의 마음속에는 악마의 속삭임이 가득했다. 그들은 세나를 회사에서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세나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 그녀의 모든 작업 파일을 삭제하고 그 책임을 세나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전 회사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회사를 총괄하는
강 회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들이 참석했다. 민준과 태희는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지만 그들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다. 그들은 회의실 한복판에 서서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말했다. 회장님, 긴급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팀의 중요한 신사업 프로젝트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연극이 숨어 있었다. 강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강민준 팀장, 그래서 그 파일이 왜 사라진 겁니까? 누가 그 파일을 지운 겁니까? 강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준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말했다. 회장님,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저희 팀원들의 컴퓨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나 씨의 컴퓨터에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었고 그 파일은 그녀의 컴퓨터에서 지워졌습니다. 민준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이세나가 이 거대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이세나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회의실에 불려온 이세나는 모든 이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의 낡은 정장과 초라한 모습은 화려한 정장 차림의 임원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민준은 이세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회장님, 이 여자가 회장님의 중요한 기밀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회사의 첩자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는 이세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는 악의가 가득했다. 이세나는 민준의 말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강 회장은 이세나를 향해 말했다. 이세나 씨, 정말 당신이 그 파일을 지운 겁니까? 진실을 말해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이세나를 믿는다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세나는 강 회장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이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민준의 거짓말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준은 이세나의 말을 비웃었다. 회장님,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민준은 태희가 미리 준비해둔 보고서를 강 회장에게 건넸다. 보고서에는 이세나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그녀의 컴퓨터에서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세나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결코 그 바이러스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결코 그 바이러스를 만진 적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태희는 이세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세나 씨,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 회사에서 해고야. 그리고 당신은 우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죄로 감옥에 가야 할 거야. 태희의 목소리는 잔인했지만 그 속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이세나는 태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말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속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녀만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민준과 태희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그저 이 거대한 빌딩 속에서 그녀만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저 이 도시의 먼지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그저 사라지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만의 작은 절망이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현우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민준과 태희가 이세나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그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세나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세나야, 미안해. 내가 너를 혼자 두어서.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믿어. 이현우의 마음속에는 이세나를 향한 깊은 신뢰가 가득했다. 그는 민준과 태희의 음모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민준과 태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그들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세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민준과 태희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들은 이세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회의실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은 민준과 태희의 말에 동조하는 듯했다. 그들은 이세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이세나를 그저 한낱 직장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세나의 무고함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이세나의 진심을 외면했다. 강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세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세나 씨, 당신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24시간 안에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세요. 만약 24시간 안에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회사에서 해고될 것이고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무죄가 증명된다면 강민준 팀장과 김태희 팀장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이세나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이세나는 강 회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준과 태희의 음모에 맞서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민준과 태희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쳇바퀴처럼 반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이현우는 이세나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는 이세나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세나의 눈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는 이세나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용기의 빛을 보았다. 그는 이세나의 눈에서 슬픔이 아닌 행복의 빛을 보았다. 그는 이세나의 눈에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세나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세나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세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세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민준과 태희의 승리감 가득한 미소와 이세나의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강 회장과 임원들의 팽팽한 침묵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세나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결코 본 적 없는 바이러스였다. 민준과 태희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왜소하게 느껴졌다. 그때 침묵을 깨고 이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민준과 태희를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준 팀장, 김태희 팀장. 당신들이 이세나 씨의 컴퓨터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했죠. 이현우의 질문에 민준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변호사님. 제가 직접 발견했습니다. 이 여자가 분명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 한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다. 이현우는 민준의 말을 듣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가 당신들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당신들의 컴퓨터에서 이세나 씨의 컴퓨터로 바이러스를 심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프로젝트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당신들의 거짓말은 증명되었습니다. 이현우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민준과 태희에게 향했다. 민준과 태희는 이현우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완벽한 계획에 빈틈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들은 이현우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이 여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여자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민준과 태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때 강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USB를 들어 올렸다. 강민준 팀장, 김태희 팀장, 이 USB는 또 무엇입니까? 이 USB 안에는 당신들이 우리 회사의 경쟁사인 태양그룹과 접촉하여 우리 회사의 기밀을 넘기려 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녹취록, 당신들의 목소리가 맞죠? 강 회장의 말에 민준과 태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들의 눈빛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민준과 태희의 거짓말과 음모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임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악이 교차했다. 그들은 민준과 태희가 이세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민준과 태희의 말에 속아 이세나를 의심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세나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현우와 강 회장이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현우는 이세나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세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세나야, 미안해. 너를 혼자 두어서.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세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세나는 이현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그때 민주는 무릎을 꿇고 강 회장에게 매달렸다. 회장님, 아닙니다.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세나 씨를 괴롭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밀 문서를 빼돌리려 한 것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저 회장님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강 회장은 민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강민준, 너는 나를 배신했고 이세나 씨를 괴롭혔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다. 민준은 강 회장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과 태희의 몰락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민준과 태희가 그렇게까지 교활하고 사악한 인물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세나를 향해 미안한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이세나를 향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세나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들은 이세나가 이 거대한 빌딩의 작은 직원이 아니라 이 빌딩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 회장은 이세나에게 말했다. 이세나 씨,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이제 당신이 우리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될 거야. 내가 당신을 우리 회사의 후계자로 삼을 거야. 당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강 회장의 말에 이세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후계자 자리를 제안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희가 이세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세나 씨, 제가 이세나 씨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세나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세나 씨가 우리 회사의 후계자가 된다면 우리 회사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제가 이세나 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태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세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세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이현우는 이세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세나야, 내가 너의 후계자 자리를 지켜줄게. 네가 우리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세나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은색 목걸이를 보았다. 목걸이에는 세나라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현우는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이세나에게 말했다. 세나야, 이 목걸이 네 아버지가 너에게 선물한 목걸이 맞지? 네 아버지가 너에게 이 목걸이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 세나야,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라고. 세나야, 너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세나는 이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회의실에서의 폭풍 같은 진실 공방 이후 민준과 태희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들의 거짓말과 회사 기밀 유출 시도에 대한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강 회장은 단호하게 그들의 해고를 통보했고 이어지는 법적 절차는 민준과 태희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들은 한때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팀장 자리와 명예, 그리고 화려한 미래를 한순간에 잃었다. 그들의 몰락은 그들이 새내게 가했던 모욕과 괴롭힘, 그리고 회사에 저지른 배신에 대한 합당한 대가였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민준과 태희의 몰락은 새내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떨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와 강 회장의 따뜻한 보호 아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현우는 세나를 위해 회장 저택에 그녀만을 위한 방을 마련해 주었다. 넓고 따뜻한 방,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은 그녀가 여태껏 살아왔던 낡은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다. 그러나 세나는 그 화려함 속에서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태희가 세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빛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나 씨, 아니 세나야,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너는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태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세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세나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내가 너무 나빴어. 태희의 말에 세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태희의 눈물을 닦아줄 뿐이었다. 그녀는 태희를 용서했다. 그녀는 태희를 용서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를 치유했다. 태희는 세나의 따뜻한 손길에 감동했다. 그녀는 세나에게 말했다. 세나야, 이건 나 아버지가 네 어머니에게 주려던 반지야. 태희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세나에게 반지를 보여주었다. 반지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세나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세나는 반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태희 씨. 제가 어떻게 이런 귀한 것을... 세나는 반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했다. 강 회장과 이현우는 민준과 태희가 횡령했던 자선기금을 모두 회수했다. 그들은 그 기금을 바탕으로 푸른살 재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서연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들은 센에게 이 재단의 총괄 매니저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강 회장은 센에게 말했다. 세나야, 네가 이 재단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너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가 이 재단을 이끌어준다면 이 재단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재단이 될 거야. 강 회장의 말에 세나는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세나는 푸른사의 재단의 총괄 매니저가 되었다. 그녀는 재단을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빵을 가르쳐 주었고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집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와 함께 그리고 푸른사의 재단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현우는 세나에게 말했다. 세나야, 네가 빵을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가 빵을 만들 때 정말 행복해 보여. 이현우의 말에 세나는 미소 지었다. 네, 이현우 씨, 저는 빵을 만들 때 가장 행복해요. 빵은 저에게 희망이었어요. 빵은 저에게 따뜻함이었어요. 빵은 저에게 사랑이었어요. 세나의 말에 이현우는 감동했다. 그는 세나에게 말했다. 세나야, 이제 네가 만든 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렴. 네가 만든 빵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질 거야. 이현우의 말에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와 함께 그리고 푸른사의 재단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나는 푸른사의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쳇바퀴처럼 반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민준과 태희의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세나는 이현우와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이제 그를 이현우 씨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따랐다. 그날 저녁 세나와 이현우는 정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행복했다. 그들의 식탁은 6년 전 세나의 식탁보다 훨씬 풍요로웠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행복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세나와 이현우는 정원을 산책했다. 이현우가 세나에게 물었다. 세나야, 행복하니? 세나는 이현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네, 이현우 씨,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세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현우는 세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세나야,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정말 행복하다. 세나야, 네가 우리 곁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나는 이현우에게 말했다. 이현우 씨, 제가 이현우 씨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현우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현우 씨가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세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할 수 있었다. 이현우는 세나에게 말했다. 세나야,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이제 우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세나야, 너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야. 세나야, 너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이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나는 이현우의 품에 안겨 말했다. 이현우 씨,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와 저의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세나는 이현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시간은 유유히 흘러갔고 이세나의 삶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청소복을 입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쓸쓸히 걸어 다니던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푸른새 재단의 총괄 매니저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녀의 삶은 천성그룹의 회장 저택이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넓고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세나는 아픈 동생을 정성껏 보살폈고 동생은 그녀의 사랑과 이현우의 지원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다. 이제 동생은 이세나와 함께 푸른새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게 되었다. 동생의 건강한 웃음소리는 이세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세나는 동생의 행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현우는 이세나를 딸처럼 조카처럼 아껴주었다. 그는 이세나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조언하고 그녀를 지지했다. 그는 이세나에게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주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이세나는 이현우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삶은 푸른새 베이커리의 작은 희망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빛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채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쳇바퀴처럼 반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만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만의 동화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만의 아름다운 시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만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만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다. 푸른사의 재단은 이세나와 이현우의 노력으로 인해 더욱 성장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빵을 가르쳐주는 푸른사의 베이커리 교실을 열었고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푸른사의 베이커리 교실은 이세나가 어린 시절 꿈꾸었던 빵집과 똑같았다. 따뜻한 오븐의 열기와 고소한 빵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다. 이세나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아이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였는지를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이세나는 푸른사의 베이커리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빵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세나의 설명을 들으며 빵 반죽을 치댔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세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빵은 그냥 빵이 아니야. 빵은 사랑이야. 빵은 희망이야. 빵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이야. 너희들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멋진 제빵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이세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이세나의 말에 감동했다. 그들은 이세나를 보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갔다. 이세나는 아이들에게 빵을 가르쳐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현우가 있었고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이자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푸른새 베이커리의 작은 희망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빛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쳇바퀴처럼 반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 행복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세나는 이현우와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이제 그를 이현우 씨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따랐다. 그날 저녁 이세나와 이현우는 정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행복했다. 그들의 식탁은 6년 전 이세나의 식탁보다 훨씬 풍요로웠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행복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세나와 이현우는 정원을 산책했다. 이현우가 이세나에게 물었다. 세나야, 행복하니? 이세나는 이현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네, 이현우 씨,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세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현우는 이세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세나야,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정말 행복하다. 세나야, 네가 우리 곁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세나는 이현우에게 말했다. 이현우 씨,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이제 우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세나야, 너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야. 세나야, 너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이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세나는 이현우의 품에 안겨 말했다. 이현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와 저의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세나는 이현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시의 소음이 잠드는 시간, 이세나의 작은 원룸 아파트는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늦은 밤 9시 23분.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에 흔들리는 추는 정확히 1초에 한 번씩 똑딱 소리를 내며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놓인 작은 식탁 그 위에는 세나가 방금 막 전자레인지에 든 냉동 닭가슴살과 샐러드가 전부였다. 맛도 향도 그 어떤 특별함도 없는 단조로운 식사. 2년 전 민준과 함께
이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 식탁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미래를 꿈꾸고 소박한 행복을 나누던 공간. 그러나 이제는 세나 혼자만의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다. 민준이 앉던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고 그 위에 켜켜이 쌓인 먼지는 그들의 관계만큼이나 무심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세나는 닭가슴살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씹을수록 목이 메어왔다. 배고픔은 분명 느껴졌지만 식욕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있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다시 일어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기계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풍경에 머물렀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불빛은 더욱 화려하게 빛났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반짝이는 저 불빛들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사연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사연은 그저 어둡고 쓸쓸하고 외로운 것들이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세나의 손목에는 민준이 5년 전 그들의 첫 만남 기념일에 선물했던 낡은 손목시계가 차여 있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 소리를 내며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을 알려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시간은 5년 전 그곳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한낱 추억에 불과했다. 그녀의 사랑은 한낱 꿈에 불과했다. 그녀의 행복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랐다.